안녕하세요. 보스턴 학부모님 여러분. 미셸 원장입니다. 네. 아침 시간이라서 지난주에보다는 지금 열화와 같은 성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 지난주에 설명회 실시간으로 진행된 거에 이어서 지난주에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정말 후루룩 한 15분간 설명을 드렸던 부분,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정리를 좀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계획은 한 30분 정도 어머니들께 제목 그대로 친절한 미셸 선생님의 영어학원 사용 설명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는 실시간 스트리밍은 녹화가 되어서 밴드에 업로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못 보신 다른 학부모님들께는 저희가 그렇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땡땡 어학원, 예를 들면 우리 보스턴 어학원, 아니면 학원에 너무나 많은 선택 폭이 넓어요. 많은 어학원들이 있는데 정말 과연 영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그러한 땡땡 어학원들 맡겨놓고 보내기만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등부까지 쭉 보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다 수능 영어 1등급 혹은 고등부 내신 1등급이 될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초등부 저학년부터 초등 1학년부터 그리고 더는 저희 초등부 1학년들 중에서는, 초등 저학년 중에서는 또 영어 유치원 영유 나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고등부까지 수업을 하는 학원이잖아요. 초등부 저학년들 어머님들께는 사실 막상 와닿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초등부 저학년 어머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차피 목표가 대상이 중등 예비반 현 6학년 학생들부터 고등부까지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님들을 위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민감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주로 지금 상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처음 이제 입학 상담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중등부를 대비하는 6학년 이상 학생들 부모님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그 고학년인 거죠. 고학년 학부모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면, 어학원인데, 초등학생인데 아직 조금 더 어학원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심지어 중학생 학부모님이신데도, 중등부인데도 저는 내신 성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영어를 시키는 건 제가 공부해 보니까 뭐 열심히 공부했어도 좋은 영어 성적을 가져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라고 회화를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런 친구들 입학 상담을 해서 입학을 하고 그 친구들이 앞에 공부했던 히스토리도 역시 그런 초등부 아주 흥미 위주의, 회화 위주의 학원을 다녔거나 아니면 원어민 회화 과외 정도를 하고 보내시겠죠. 회화를 강조하는 스타일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시키려고 하면 많은 잡음과 이런 트러블을 극복하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내신에서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내신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성적이 안 나올 때, 길고 긴 시간을 영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안 나올 때의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장에선 그렇습니다. 분명히 과목 영어 잘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올 때는 뭐지?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을 그제서야 다시 해보신다는 거죠. 자, 제가 말하는 요점을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막상 중등부, 고등부 영어에 대한 준비가 없이 정말 그냥 언어로서의 영어, 말하고 듣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영어에 초점을 맞춰진 커리큘럼으로만 준비를 하다가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를 준비 없이 가게 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정말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아주 잘 하죠. 한국인이니까 모국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이 항상 100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성적을 받는다? 나는 어학원을 영어 유치원부터 어학원을 이렇게 영어를 아이한테 투자를 해서 충분히 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A 그리고 1등급까지 연계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 들으시면 아니 보스턴에서는 맨날 살아있는 영어, 말하는 영어, 들리는 영어 강조하면서 그러면 지금 당장 공부만 시키라는 얘기인가? 라고 접근을 하실까 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때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학원에 보내주시는 거죠.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자녀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과 맡겨 놓으셔야 될 부분을 항상 구분을 잘 못 어긋나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협력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이 레벨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고 있고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 또는 이제 저희가 전화 상담 드릴 때 어머니 이러이러합니다. 이러한 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을 때의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항상 놓치시고 정말 반면에 엉뚱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를테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들으니까 토플을 해야 돼. 토익을 해야 돼. 어학원인데 내신을 해? 뭐 이런 식의 관심이신 거죠. 왜 교재에 중학생이라고 원어민이 빠졌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항상 이 포인트가 어긋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목표는 중고등부가 된다면 많은 가지치기를 하고 한쪽으로만 방향을 몰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살아있는 영어를 어떻게 준비를 했든 언어로서의 영어를 했던 간에 그것은 모두 지금 현재 중고등부 때 그리고 특히 대학 입학시험에서 좋은 결과에 밑거름이 되는 작업 또한 되었었어야만 해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영어를 준비를 하면 또 대학 이후의 과정도 있죠. 영어는 평생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들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고 지나갔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시간을 이렇게 10분이나 할애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오늘도 설명이 끝나고도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또 고등학생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시험 없이 이렇게 1년을 보냈는데 이런 부분들 어머님들 한 번만 더 정리하시고 깊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의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하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될 시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제대로 된 설명회를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지난주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번, 영어학습의 목표를 반드시 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는 영어, 들리는 영어, 말할 수 있는 영어, 그 정도의 영어 감각을 가지고 영어를 노출을 시켰다고 하면 초등부 고학년에서는 반드시 기초 체력이 완성이 돼야만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수능형의 기본기를 완성하는 시기가 되어야만 하고 고등부에는 이미 기본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신과 수능 준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중학교의 기본기. 중학교 때의 기본기를 이제는 물러설 방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를 정말 어학원을 처음 보내는 6학년 괜찮습니다. 혹은 이제까지 다른 즐기는 학원에서 회화 위주로만 수업했던 친구들, 혹은 어머니 영어로, 엄마표 영어로 정말 재밌게 듣고 말하고 하는 미디어 학습을 충분히 하고 온 친구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의 기본기를 쌓는 이 부분요. 지금은 더 이상 놓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볼까요? 어휘, 문법 문제, 문장 해석, 독해력.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 설명회 때도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휘, 목표는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수능 대비 어휘집, 어떤 어휘집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를 펼쳐서라도 모르는 어휘가 거의 없을 80에서 90% 정도는 다 전부 이미 알고 있는 어휘가 될 때까지 암기입니다. 두 번째, 문법이요. 중학교 때의 문법의 목표와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문법의 목표는 약간 상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용법을 설명해서 쓰임을 물어보는 중등부스러운 문제,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잘 나오는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문법 문제 밑에 있죠. 역시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는 고등부만 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능에 문법 나오지 않는데 문법 문제 너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고등학생들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문법 하나도 안 중요해. 독해야. 당연하죠. 수능 독해 맞습니다. 맞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문법 문제를 그런 용법형으로 계속 출제를 하신다는 건 문제가 유치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를 다뤄보면서 충분히 익혀야만 그 익혀진 감각으로 문장을 해석해낼 수 있는 문장을 보는 힘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선생님들이 그냥 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학습을 해내는가는 단편적으로 여기만 딱 보고 정하시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특히 초등부 전문학원 아니고요. 중등부 전문학원 아니고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쭉 한 라인에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학원이라면 그리고 공교육에서의 선생님들이라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다루는 거 중요합니다. 문법 안 중요해요. 이런 말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또 점수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너무 중요하고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 문장 해석이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모여서 독해력과 연계가 되고 또 독해력은 그냥 독해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글로 다 해석을 해줘도 무슨 글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 문해력을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스턴 어학원에서 중등부 실제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잠깐 자료를 볼까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스턴 단어 테스트인데요. 어제 급박하게 제가 친구들 단어 시험 친 거를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편집을 했는데 물론 이제 모든 레벨의 아이들이 똑같은 개수의 똑같은 레벨의 단어를 암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단어 학습의 형태도 보시다시피 왼쪽부터 그냥 스펠을 치는 것 그리고 뜻을 치는 것 그리고 유의어나 반의어 문장에서 치는 형태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뜻만 치시지? 왜 20개밖에 안 치시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아이의 레벨과 선생님들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단어 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밑바탕에 신뢰가 쌓여 있다면 그게 쉬울 텐데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보자면은 사실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선생님들이 단어 시험 하나를 내더라도 그냥 내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초등부들만 학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등부가 실적물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 잘 모르시죠? 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중등부도 실제로 물론 이건 영재반 제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이제 끝났다기보다는 필요가 없는 레벨인 반들은 제외가 되지만 지금 이렇게 보스턴 문장 해석 학습지 요 형태의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MB반 거, 제가 수업하는 MB반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선생님들이 본문을 만들어서 끊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문장을 보는 힘을 키우며 주어 동사를 찾아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습을 시키는 학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친구들 영재반 친구들 모의고사 수업하다가 풀었던 문제 이 문제 보여드리면 되겠다라고 지금 편집을 해봤어요. 아침 시간인데 갑자기 영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영어를 한번 저와 한 문장만 첫 번째 문장만 해석을 해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어휘를 다 안다고 해서 해석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휘를 다 드릴게요. questions, convey 동사예요. 전달하다, interest, 흥미, but 아시죠? sometimes 아시고 the interest they convey is not closely 밀접하게 가깝게 related to 어디와 연관돼 있다. What the person is trying to say.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게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랜선 설명회가 이게 안 좋네요. 어머니들 얼굴 보고 설명회 할 때는 이제 해보시겠어요, 어머니? 이게 되는데 랜선은 이게 안 좋네요. 편리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대신 한번 해볼게요. Questions convey interest, but sometimes the interest they convey is not closely related to what the person is trying to say. 영어를 읽어봤어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끊지 않고 하는 학습을 쭉 영어식의 학습을 오래 한 친구들은 그냥 직독직해 다시 말해서 그냥 쭉 넘어갑니다. 하고 이렇게 영어 뜻이 한글로 번역해서 다시 입력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건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고1 학습지 정도, 고1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해결이 돼도 조금 어려운 30번대의 난이도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지문들을 볼 때는 영어를 영어식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키우는 데는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 영재반에서도 항상 끊어서 청킹 학습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서부터 그냥 하나하나 토막을 내가지고 하는 연습을 한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들은 전달한다, 흥미를. 그러나 때때로 그 흥미는 그들은 전달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엉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진 학습지를 연습을 한 우리 친구들이 기초에 기본기를 쌓고 들어갈 때는 이 정도 문장쯤이야. 그러나 때때로 그들이 전달하는 흥미는 이렇게 청킹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사가 is not closely related to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What the person is trying to say.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진 건 아니야 라는 걸 해석을 그냥 쭉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아침부터 영어를 보여드리면서 끊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휘 학습, 어휘만 많이 외운다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어를 쭉 읽고 그냥 직독직해 하면 되지 뭘 문장 분석을 하고 이렇게 노동을 한 문장 해석을 시키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머니들께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영어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보스턴에서 제가 중학교 기본기,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기본기 5가지 기억하시나요? 어휘, 그죠? 문법 문제, 중학교형 문법 문제, 그리고 한 줄 해석, 한 문장 해석, 그리고 독해력까지 5가지 다 중요하다고, 중학교 때 더 이상 이 기본기를 쌓는 시간 늦추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스턴에서 중등부를 보낸 우리 고등 예비반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학습을 해왔고요. 현재 레벨이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다 1등급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준비를 그 각자의 레벨에 맞춰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3번째로 어머님들 오늘 아셔야 될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학교 성적은 제대로 합시다 라고 정했는데 그렇게 많던 관심들이 초등학교 때 참 많았던 어머님들의 관심이 중학교에 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하물며 학교 성적을 몇 점을 받는지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 혹은 친구들이 이렇게 지필이라는 거 이제 시험지 성적 받아온 이렇게 꼬리표 있잖아요. 그거 정도로 이제 보시고 100점이네, 잘하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또는 아니 학원에서 시험 대비해놓고 왜 이번 시험은 뭐 몇 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면 그게 정말 시험이 아니고 서술형 평가였다든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중등 예비반 어머님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1학년들은 지금은 현재 학기제가 아니고 학년제, 이 근방은 다 그렇죠.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부터 한 학기에 중간과 기말을 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서술형 평가가 수행평가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대부분 울산은 그 서술형 평가를 따로 보는 곳도 있고 중간이나 기말과 합쳐서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의 퍼센테이지라는 것이 중간과 기말에 이렇게 시험지로 본 지필평가가 다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중간 100점이 30%, 기말 100점이 30%, 그 나머지 수행평가 40% 중에서 보았던 듣기평가 또는 쓰기와 학교별로는 말하기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되면 이제 잘 가져오질 않아요. 이제 설명 안 해주고 하니까 요즘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은 다 올라가져 있어요. 영어는 어떻게 내고 수학은 어떻게 산출하며 성적 산출 방법을 처음에 공지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1년 과정에 한 학기 과정이 A, B, C 이런 형태로 나와져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영어를 6학년인데도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렇지만 내신 A 받는 건 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중학교 성적이, 중학교 내신이 레벨이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며 본문 내용도 짧기 때문에 학원의 도움만 받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우리 학부모 설명회 때 저희 그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등급제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은 조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등급과 또 수능은 영어는 절대평가라던데 그럼 90점 받는 거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어 내신은 상대평가 맞습니다. 4%, 7%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가 90점 이상이 1등급 맞아요. 맞긴 맞는데 문제는 중학교 학부모님이다 보니 90점 쉽게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교육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실시되어진 정책이나, 사실은 지금 평균 실시하고 난 이후에 많았을 때가 90점 이상이 1등급이 10%,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6, 7%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은 역시나 쉬운 건 아니다 라는 걸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평가라고 대부분 다 90점 이상을 받고 1등급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요. 영어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정리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어휘만 많이 암기하면 독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문장 해석해 보셨죠. 단어 뜻을 다 주어도 못하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단어를 암기한 친구들은 영어에 대한 그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어학원 출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같은 단어라도 명사로 쓰일 때와 동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까지 심지어 쓰이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힘, 유연하게, 또는 단어 뜻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한 단어 뜻을 문맥에 맞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는 사실은 영어적인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중등 문법하고 고등 어법이 다른 건가요? 네, 조금 이제 고등부 이제 선생님들이 야, 중학교 때 문법 아니야? 고등학교는 어법이야? 그럼 친구들이 주로 물어봐요. 저한테도 어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문법은 정말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문법은 중등부 형태의 문법 문제들이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시험 범위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출제는 정말 관계대명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물며 또 쉬운 학교 시험은 주격 관계대명사만 본문에 나왔으면 정말 철저히 주격 관계대명사만 시험에 출제합니다. 섞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등어법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다고 보고 모든 문법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문 안에서 어법상 잘못된 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장 해석과 독해 같은 거 아니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순하게 단어 암기. 그래서 이제 우리 영재반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 사춘기를 심하게 겪다 보니 그런 일이 좀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막 100개씩 외우는 거, 몇백 개씩 외우고 이러는 거 너무 무식한데, 뭐, 이렇게 리딩해서 읽으면서 외워야 되는 거가 효율적이지.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거 왜 외워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또 어머님들한테 가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 무슨 학원에서 단어를 500개씩 외우고, 하면서 막, 물론 저희는 500개는 아직 안 외웁니다만은. 그렇게, 누적 테스트 할 때는 500개 하죠. 네, 700개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엔 이렇습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고등부를 바라보고 그 어려운 수능을 쉬워졌다고 해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쉬운지 어려운지는 한번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학부모님들이.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걸 풀어내려고 하면 단어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단어 양들을 그냥 정말 좋은 건 리딩에서 보면서 익히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고 레벨이 안 된 친구들한테 어려운 단어만 막 미리 외우게 하는 것도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냥 단순 암기와 그리고 리딩에서 혹은 문법 교재에서 나와지는, 리스닝에서 나와지는 단어를 함께 갈 때, 이렇게 같이 나선형으로 올라갈 때 친구들이 내가 외웠던 단어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다시 리딩에서 반복될 때, 그리고 내가 외웠던 단어를 잊어버렸는 것 같았는데 리스닝 하면서 들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외울 때 정말 자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한 번만 외워서 한 번만 단어 시험 보고 자기 거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반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4skills가 유행인데 여기 학원은 4skills 방향에서 벗어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죠. 그렇죠. 4skills 멋진 말이지만 사실은 멋진 말일수록 그 안에는 허구가 많습니다. 당연히 어학으로 배우는 영어는요. 초등부 때 4skills 너무 중요하고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중고등부에서 수능을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데 원어민 회화를 넣고
막 라이팅을 에세이를 적고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유학을 가야 하는 토플 준비하는 친구라면 아닙니다만은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서 어머님 자꾸 뭐 볼스키스가 뭐 이렇다는데 이런 거는 맞지 않아요. 그냥 홍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 때 정말 기초 체력을 다질 때 중요한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시간 다 돼가네요. 교재의 레벨이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가 토플을 들고 있다고 해서 토플 교재를 가지고 있어서 토플 실력이 되는 아이가 아니에요. 토플 만점자가 고득점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수능 어법책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수능 대비할 수 있는 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레벨만 올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학습 에너지를 좀 모아서 정말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학생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학생 되는데 계속 초등학교 때 공부 패턴 여러 가지 파트를 이렇게 가지를 무성하게 펼쳐 놓으시면 정말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 에너지가 자꾸 분산이 되어져요. 모으고 모아서 중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나 영어만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죠. 자꾸 영어 회화 강조하시고 또 에세이 강조하고 했던 토론 강조하고 이런 학원 과연 글쎄요. 중고등부 영어 토론 하면서 내신 등급도 수능도 1등급 받으면 너무 좋은데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영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모으고 모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바라보고 고등부를 바라보고 나갈 때의 중등 커리큘럼과 고등 커리큘럼 저희가 짜놓은 커리큘럼에 믿음을 가지시고 그대로 참여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1, 2, 3, 4번으로 빨리 정리를 했어요. 약속드렸던 30분, 2분 초과됐습니다. 32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커리큘럼 한번 더 보실까요? 중등 예비반 친구들 이제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영재반은 다음 주 월요일 테스트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 거쳐서 철저하게 중등 예비반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한 영재반이 탄생한다고 했어요. 신설됩니다. 중등부 3월에 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3월에 월수금 화목금제로 갑니다. 그 다음 안을 설명드렸고 고등 예비반 고등부 시간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말이 또 엄청 빨라지네요. 어머니들과 앞에서 호흡을 맞추면 따라오시는 부분을 아이 컨택 하면서 내가 말이 빠르구나 늦추기도 하고 빨리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해가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하려니까 정말 사실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창피하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번 코로나 때 제가 화상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님들 저희만 뛸 수 없어요. 선생님들의 마음은 정말 앞에 나가 있어요. 저희 묵어보스턴 선생님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정 정말 백백점인 선생님들이잖아요. 열정은 너무 많으신데 한 번씩 가만 보면 저희 선생님들 저까지 포함이에요. 너무 애처로워요. 뭐냐면 아이들 안 따라오는데 저희만 막 무조건 뛰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021년 이렇게 망친 코로나와 이렇게 저조했던 2020년 어떻게 2021년을 계획할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희만 달리지 않으려고요. 학생들과 함께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더 높게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더 힘차게 뛰려고 어머니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2021년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 나면 사실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한 대로 실천이 되어지겠죠. 자, 지금 어느 실력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등 예비반 테스트에서 제일 낮은 반이라고요. 낮은 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살아있는 영어를 하는 데는 중요해요. 회화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거 아니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중, 고등부, 내신과 수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분석하고
절대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만 막 이렇게 낮춰서 할 부분도 없습니다. 뭐가 부족한지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 활용하세요. 보스턴 영어학원 사용 설명서잖아요. 선생님들을 활용하고 의논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지 꼭 챙기시고 방법을 함께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학원에서의 수업이 공부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들 집에서 숙제 많아요. 숙제 당연히 많아야 합니다. 학원에서 공부한 건 수업이지 공부 아닙니다. 공부 복습해야 되고요. 내신만 준비하는 얕은 생각,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학교요. 중등 내신만 A라고, 절대평가 A 아니라고, 1등급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부 시간에, 얕은 공부 시간에 투자하지 마시고 모토답게 저희와 함께 높고 멀리 그리고 힘차게 폭넓게 공부해가는 2021년 약속을 드리고, 저희 보스 선생님들 최대한으로 의논하셔가지고 함께 하실 거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30분, 36분 지났는데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보스턴 영어 학원 사용 설명서 정리는 어머님들 아주 제가 블로그에 올렸다시피 5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효율이 안 떨어지거나 작동되지 않으면 컴플레인 하시고 반품하고 이렇게 하시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싼 회비를 내고 보내시는데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또는 반면에 아닌 부분에 포인트 안 맞게 자꾸 들어오지 마시고 의논하셔가지고 최대한 영어 학원을 활용하셔서 가장 우리 아이한테 좋은 성적,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에서 발전해가서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가장 올리는 그런 효과적인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어머니들께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유선으로 또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